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광열린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경보건학 이론 수업 오늘 첫 시간인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목에 대한 설명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설명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환경보건학이 들어가는 직렬들, 환경보건학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그 다음에 최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2020년 대비 최신 교재고요. 최신 교재에는 최신 기출 문제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뀐 법령들, 환경보건 쪽은 특히나 관련 법령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1년에도 한두 번 이상씩 개정이 되는 수가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된 그런 법령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환경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문제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50문제 오지선다 중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법령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법령은 더더군다나 최신 법령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법령,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령, 최근에는 빛공해에 관한 법령도 제정이 되고 이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기 수질,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그 외에 소음, 진동, 악취법은 벌써 만들어진 지가 꽤 됐죠. 그 외에 이제 빛공해까지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너무 번화가에 살고 있어서 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안면을 방해한다든지, 편안한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해당되는 경우들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들을 잘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여서, 우선 첫 번째로는 개정된 법령이나 또는 환경정책 같은 거, 우선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법령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령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 것도 중요하지만 뭐 수질이나 토양이라든지 대기에 관한 그런 그 수치가 나와 있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런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 4년을 통틀어서 미세먼지, 주로 PM 2.5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도 어떨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나쁜, 매우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주 작은 PM 2.5 같은 미세먼지 정책이 성공을 하고 있는지 실패를 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한 정책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백서를 통해서, 우리 교재도 뒤에 보면 환경 백서 내용이 요약돼서 실려 있는데, 환경 백서를 통해서 매년 국민에게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나오니 이것들도 가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환경부 환경직이라든지 연구사라든지 전남보건직이라든지 아무튼 환경보건학, 환경위생학이 과목이 들어가 있는 연구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각종 요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꽤 중요합니다. 특히나 환경부 환경직에서는 50문제 중에 거의 한 7, 8문제 이상이 법령과 정책 쪽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신 출제 경향, 그리고 기출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에는 기출 문제가 뒤에 이제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챕터별로 나와 있는 단원별 문제들은 좀 예전 문제들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종합 문제에서는 이 최신 기출 문제들이 아주 자세하게 복원이 되어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풀어보시면서, 풀이를 보지 않고 풀어보시면서 정말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전남보건직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구나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연구사 문제도 올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제가 전부 체크를 해서 수업 중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과정까지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수험 준비를 하시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환경 쪽을 전공을 하셨건 전공하지 않으셨건 간에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거고, 환경 관련 법령이 볼륨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하고요. 수치 같은 것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 정책 같은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이제 출제 경향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세 번째가 이제 기본 개념이어서, 환경공학 같으면은 아예 공학 쪽 개념이어서 좀 다르지만 환경보건, 환경위생 들어가는 이 보건이나 위생 쪽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공중보건학이나 보건학이나 예방의학이나 뭐 이런 것들과 다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범위들이 되게 넓어서 보건, 환경, 거기다가 위생, 이게 전부 다 뭐 곤충학도 들어가고 식품위생도 들어가고 감염병도 환경과 굉장히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넓은 범위, 이것들을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 교재에 다 꼼꼼히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장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삽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는 삽지라고 해서 그 요약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외울 수 있는 그런 중요 부분들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환경부 조직표가 나오는데, 환경부 조직표 역시 보시면은 19년 2월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보시기 전에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표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직표를 보시기가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은 아시다시피 네이버에 가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 질문방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링크도 걸어드리고 아니면 긁어다가 캡처해다가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업데이트된 내용, 항상 최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두 번째 페이지에는 환경부 외청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18가지 뭐 한 10여 가지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들도 자주 나오는 파트여서 특히나 환경부 소속기관 잠깐 보시면은 화학물질안전원이 12번째인가 있고요. 그 밑에 한강홍수통제소부터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요게 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어서 요런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산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환경 보전에